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금융시장 반응,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회의 결과부터 다시 되짚어 보면요. 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25bp 인하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네네. 인하의 가장 큰 배경은 외환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 반면 경기 대응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한때 비상계엄으로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이 지금은 상당폭 안정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1,42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반면 우리 경제가 안 좋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상당폭 낮은 1%대 중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는데요. 네. 3개월 만에 0.4%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출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내수도 전국 불안이 있고 지방 중심의 건설 경기 부진으로 반등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네, 이번 인하 자체가 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통위는 이미 1월 회의에서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환율 때문에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정됐으니까 이번에는 내린 것이죠. 저희도 국내외 금융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는데요. 네. 20곳 이니까 95%죠. 모두 25bp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외환시장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성장률 전망치 자체도 이제 공식적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월 금리 결정 이후에 본래는 성장률 발표를 하지 않지만 네네. 이례적으로 올해 1.6에서 7% 정도로 본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주사를 한 대 맞은 셈인데 예. 2월에는 그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6주 사이에 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본격화되면서 성장률을 추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11월 전망치가 공식적인 수치인데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죠. 네. 그래서 1.5%가 올해 성장인데 한국은행은 이 정도가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랑 올해 내년까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네. 작년에는 2% 성장을 했죠. 그래서 잠재만큼 성장을 한 것이고 네. 올해 1.5% 정도 하는 거면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 성장을 보면 내수가 크게 성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다 굉장히 좋았고 네. 경상수지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900억 달러로 나왔는데요. 네. 근데 올해는 그만큼 수출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1.5% 중에 순수출 기여도가 사실상 제로이고 내수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이 정도 성장률도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올해 1.9% 정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올해도 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환율이 높아서 그게 상방 압력이지만 내수가 부진하니까 그게 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1.9를 유지했습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통화정책 방향문을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리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연속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시기에서 금통위원 6분 중에 4분은 2.75%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했다고 합니다. 2명만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됐다고 본 것인데요. 네. 그러면 5월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3개월 시기에서 동결을 표한 의원들이 많은 까닭은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하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올해도 나쁘고 내년도 나쁘겠지만 뭐 이게 금리만 낮춰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금리가 낮아진다고 성장이 뭐 높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그 한국은행 총재도 자기가 직접 이 기준금리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2.75%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 높다, 뭐 상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립금리가 뭐냐고 하면 긴축도 완화도 아닌 딱 뭐 뉴트럴한 그 정도의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네네.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금리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제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낮으면 완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지금 중립금리보다 높게 있다는 말은 다소 긴축적이라는 의미죠.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내릴 여지가 크다. 이렇게 내릴 여지가 크다. 그렇게 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대략 2.5%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론상의 금리이기 때문에 특정 수준으로 점찍기보다는 밴드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중립금리의 중앙보다는 현재 위에 있다, 제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변수를 따져보자면 추가 경정 예산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이제 그만큼 금리 인하의 필요성 자체는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서 부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강한데 네.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이 성장의 상방 압력을 높여준다면 인하 필요성은 다소 줄어들겠죠. 네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뭐 15조에서 20조냐 혹은 민주당이 제시한 35조냐 이렇게 뭐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네네. 한은은 15조에서 20조 정도로 편성이 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올라서 1.7%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35조의 추경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하면 성장률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총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규모가 20조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이 올해 반짝 좋으면 네. 내년에는 결국엔 또 안 좋아지거든요. 20조를 사실상 빚을 내 가지고 성장을 하겠다는 건데 네. 빚을 너무 많이 내면 내년에 힘들고 내후년에 힘들고 이걸 계속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이 20조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네. 진통제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발언은 아니었는데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된다. 적당한 수준으로 맞아야 된다. 그게 20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 전망,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은 살펴봤는데 이제 내년 경제 전망도 살펴보면요. 네, 올해는 1.5% 성장을 전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내년은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낮지 않냐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3%대 성장을 지속했으니까 낮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내년 1.8이 결코 낮지 않다고 꽤나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년 1.8%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 체력을 감안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숫자다. 이게 우리 실력이고 여기서 부양책을 통해서 더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서 하면 안 되고 산업의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거나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면서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1.8%에 못 미친다면 뭐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1.8% 전망이 조금 낮긴 한데 한국은행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해진다면 여기서 더 낮아지겠지만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동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점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혹은 뭐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뭐 글로벌리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나라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통위도 통방문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은 뭐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상황,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뭐 이런 것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연준의 기조라는 것인데 제가 만나서 금통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한미 금리 차랑 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네.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불안하다. 그래서 섣부르게 인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네. 실제로 환율이 뭐 고점 대비 좀 안정되긴 했지만 금통위 이창용 총재도 아직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어제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채권시장하고 외환시장은 모두 한국은행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꼽은 이유가 이창용 총재가 2, 3회 추가 인하, 그러니까 2월을 포함해서 2, 3회 인하하는 그 폭이 시장 예상인데요. 네. 그 하는 해 생각하고 시장 예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또 낮아졌고 시장이 생각하는 인하 경로는 하는 생각과 비슷하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완화적이라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뭐 장기물 단기물 모두 하락했고요. 오늘도 하락을 했고 외환시장에서도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환율 걱정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점을 그렇게 봤습니다. 환율이 1,450원 위에서는 사실 외환당국도 시장 변동성 관리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최근엔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된 금리 인하라서. 네. 그렇지만 환율 걱정이 좀 줄었다는 점에서 좀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